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판 4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열카 3 축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자신 한준희 위원 그리고 풋볼리스트 류청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상당히 피곤해 보이십니다. 네, 제가 30시간 동안 일정을 5번째 지금 소화하고 있거든요. 예. 뭐 잠을 잤겠습니까? 목이 성하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블루 리우 선생께 네. 많은 또 비중을 맡기고자 합니다. 아니, 그리고 뭐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운데 의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한준희 위원의 어떤 피로, 누적 이걸 저희가 감안해서 조금 이제 한준희 위원께서 좀 쉬실 수 있도록 특별한 그 레드제민 아니에요? 아니 여기다 이렇게 붙여놔야겠습니다. 이 이광용의 옐로우 카드가 그렇게 대단한 특별 손님을 모실 수 있는 프로가 아니에요. 아니 여기 지금 손흥민 선수라도 와서 앉으면 어쩔 아니,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안 오면 우리 손목을 여기서 막간질문. 한준희에게 레드제인가요? 하였어요, 하. 아니, 근데 어젯밤에 내 뜬금없이 뭐 하냐, 뭐 재밌냐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뭔가 느낀 바가 있었는데 뭔가 복선이 아니었나. 아니 오랜 공백을 깨고 네. 이제 레드제민이 등장할 때가 되긴 됐거든요. 근데 심지어 복귀하는데 늦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걸 주는 거예요. 축구 팬들 사이에서 이번 챔피언스리그 결승은 잠깐만. 응? 잠깐만. 레드제민이 아니었어요? 잠깐만. 이 사람 누구야? 우와. 아니 지금 해설하러 가 있어야 되지 않아? 잠깐만. 아니 잠깐만요. 당신이 웬일이야 이게? 타사 해설위원. 그렇죠. 네. 아니 타사에서 좋은 데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니 아니 우리 지금까지 빨간 카드 막 날리고 지금 쌩 난리를 쳤는데 제가 자진해서 하나 먹겠습니다. 옐로우 카드가 제 생각보다 대단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 네. 이게 옐로우 카드가 이 정도 게스트를 부른다고요? 예. 이거 놀라운 일인데. 저 이제 해설 안 합니다 했는데 지금 며칠 후에 해설하게 돼 있잖아요. 예. 이제 그 해설을 안 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제 특히 이제 이번 월드컵 때 이제 제가 해설 중에 한 말들이 선수들이 공격받는 하나의 빌미가 되니까 이번에 그 토트넘 경기는 사실은 누가 비난받고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즐기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이 토트넘 경기를 직접 현장에서 본다는 것 때문에 이게 그래서 해설을 하러 가는 하는 게 거지. 아니라 직관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전공 어떻게 찔렀죠. 알았어요? 직관 때문에 가는 거였어요. 이용 표현 현장에서 류청 기자 뭐 여러 차례 만나서 기자분이 맞구나. 제가 아까 그럼 이렇게 모르고 존재감이 모르고 없어. 악수하는 원래 거야? 존재가 없고요. 너무 그 잘생기셔갖고 유청 기자라는 이름은 너무 잘 알죠. 네. 아니 류청 기자 맞다, 우리 맞다. 스페셜 게스트 마음에 들어요? 저 마음에 들고요. 제가 아주 한 10년 전 된 것 같은데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그때 몇 년 차냐고 물어보시더니 5년 차 되면 기사를 만들 건데 기사를 만들지 말아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안 만들어요. 제가 네. 증언을 해주잖아요. 제가 없는 얘기를 쓰진 않습니다. 맞아. 류청 기자. 진짜 그 팩트에 입각해서 정말 좋은 기사를 많이 쓰신 분들이 계세요. 그 유청 기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름을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는 게 제가 기사를 볼 때 저는 얼굴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 기사를 보면 그 이제 이름을 보통 확인하게 되는데 그 이름 중에서 신뢰를 갖고 볼 수 있는 기자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에요. 괜찮습니다. 네. 만드는 자들도 있군요. 없다고 생각하죠. 자 혹시 진짜로. 홍재민이라는 이름을 압니까? 알죠. 예. 홍재민은 어떻습니까? 좋은 기자분이시죠. 예.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현장에서 해설을 빙자해 직관할 사람과 함께 네, 너무 토트넘과- 제 속마음을 그렇게 확실하게 하면은 이게 솔직하게 얘기해요. 맞아요. 근데 그거 인정할게요. 예. 예, 회설을 빙자 맞아요. 지금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바라보는 이용표 위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트넘이 결승에 올라갔다라는 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토트넘의 역사에서 과거에 뭐 60년대, 70년대 몇 번 이제 뭐 계속 연속적으로 FA컵도 우승하고 리그도 뭐 2번 우승하고 이런 기억이 있었지만 만약에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을 한다고 한다면 진짜 토트넘이 이제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하나의 엄청난 그 시발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큰 기대가 있어요. 아니 토트넘에 대한 애착이 있잖아요, 분명 이영표 있죠. 위원이. 예. 그렇죠. 울것 같아요, 우승하면.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토트넘이 우승을 한다면 진짜 기쁠 것 같아요. 자, 가장 큰 관심사는 케인이 들어오면 손흥민이 자칫 스타팅 라인업에서 빠지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 얘기부터 좀 해보죠. 유청 기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많이 찾아봤어요. 해외 매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 이게 두 가지로 하는데 4-3-3이 되면 이제 손흥민하고 케인하고 모우라가 다 들어가는 거고 공격진에. 근데 이제 4-2-3-1이 되면 모우라가 앞에 올라가고 손흥민이 챔피언스리그 그 준결승 2차전처럼 측면으로 나온 다음에 케인이 아마 후보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저도 물론 이제 케인이 대단한 선수긴 하고 빼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아마 손흥민과 모우라를 동시에 빼거나 한 사람을 앉혀놓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클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해외 매체들의 그 예상이 저하고 의견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트넘이 먼저 생각해야 될 요소가 하나 있어요. 해리 윙크스 선수가 지금 부상에서 복귀해서 아마도 이 경기에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윙크스를 기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기본적으로 이제 손흥민 선수와 공격진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해리 윙크스가 나오게 되면 시소코와 더불어서 4-2-3-1이 될 공산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윙크스와 시소코가 뒤에 서고 그 앞에 이제 4명의 공격 자원이 이제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윙크스가 안 나온다면 그때는 사실은 시소코 한 명만을 두고 알리, 에릭센, 손흥민, 케인, 모우라까지도 다 쓸 수가 있어요. 사실은. 물론 근데 이 확률은 리버풀 같은 강팀을 상대로 경기를 하기에는 수비적으로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정말 이게 현실화될 수 있느냐는 또 좀 별개의 문제지만 어찌됐건 저는 윙크스 선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토트넘을 위해서? 네, 토트넘을 위해서. 왜 그러냐면 일단 토트넘의 중앙 미드필더들 가운데에서는 그래도 이 선수는 패스가 되고 전진이 되는 선수예요. 볼 키핑도 되고. 시소코랑 와냐마는 그게 안 되는 선수들이거든요. 특히 와냐마 선수가 그게 아주 투박하죠. 와냐마 선수가 있을 때 토트넘이 중원에서의 볼 소유에 있어서 아약스에게도 어려움을 겪는 장면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토트넘이 리버풀을 상대로 좀 더 밸런스 있는 경기, 빌드업을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는 경기가 되기 위해서는 윙크스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한데 저는 윙크스 선수가 나온다고 보고 4-2-3-1이 될 공산이 일단 크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저는 손흥민 선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4명의 저는 선수가? 토트넘이 자랑하는 데스크 DESK가 결국은 출격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케인, 손흥민, 알리, 에릭센이 출격을 하고 모우라가 조커로 가는 방향이 결론적으로는 되지 않겠느냐. 제 마음 같아서는 케인 선수를 벤치에 가라고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케인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누가 빠져야 되느냐. 저는 해트트릭의 영웅 모우라 선수가 조커가 된다고 봅니다. 손흥민 선수는 저는 빠지면 좀 안 된다고 보는 게 우리 선수라서가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들어갈 때 가장 수비적인 기여도가 커요.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빠지고 모우라 선수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와 모우라가 빠지고 손흥민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를 비교해 보면 손흥민 선수가 들어갈 때가 아마 포체티노 감독은 수비적으로 조금 더 안심이 될 거예요. 리버풀을 상대로 수비를 고려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토트넘에게는 중원에서의 윙크스 같은 스타일의 미드필더도 필요하고 측면에서의 수비력도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라인업은 윙크스, 시소코, 손흥민, 알리, 에릭센, 케인입니다. 네. 자, 우리 문호영표의 생각은?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감독의 생각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런 중요한 대회를 뛸 때 상황하고 그 다음에 부상 선수가 복귀했을 때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겹쳤을 때 이제 있는 상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감독이 전술을 짤 때 상대에 맞춰서 전술을 짜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선수가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전술을 짤 때도 선수에 맞게 전술을 짜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케인 선수나 아까 말씀하신 윙크 선수가 부상에서 몇 경기 뛰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왔을 때 그 퍼포먼스를 과거에 모두가 기대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가? 80% 정도라도 보여줄 수 있는가? 근데 80%를 보여준다 그러면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80%를 보여주기가 힘들어요. 체력이 어떤 체력이냐면 훈련 체력이 있고 경기 체력은 따로 있다라고 선수들이 표현하거든요. 훈련이나 연습 경기에서는 다 돼도 실제 오피셜 경기에서는 그게 또 안 돼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제로 봤을 때 이 두 명의 부상 선수가 몇 경기를 쉰 상태에서 파이널 같이 중요한 경기에 선발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아무리 이 선수가 좋은 선수이다 할지라도 감독과 선수들 모두가 다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는 기존에 뛰었던 선수들 있잖아요. 체력적으로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수들이 일단 스타팅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그 상황을 보고 나서 이제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들이 해결하는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저는 당연히 케인 선수가 무조건 경기에 투입될 것 같은데 저는 후반전에 혹은 전반전이 정말 빠르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전반전이 끝나고 나서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케인이 먼저 들어왔다. 근데 케인이 들어왔을 때 부상 선수가 들어왔을 때 리듬감을 못 찾거나 혹은 또다시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하는 순간 이 선수를 빼버리면 교체 카드 한 장을 그냥 날려버리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케인이 강력하게 나 정말 이번에 선발 나갈 수 있다. 나 선발 나가고 싶다. 이렇게 케인이 강력하게 요청을 할 경우 이 두 사람이 합의가 됐을 경우에 그리고 케인이 정말 강력하게 나 천번에 나오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면 그것이 될 가능성은 있어요. 충분하게 이미 케인 케인이나. 선수가 그걸 하고 있어요. 예, 그래 이미 하고 만약에 지금 두 분 말씀 나누시는 믿을 동안 한 분이 방청객 모드가 됐어요. 재밌네요. 네. 저 기사 쓸 뻔했어요 지금. 자, 지금 모든 전망이나 그리고 역대 기록, 최근의 두 팀의 상대 전적, 그리고 드러난 전력, 리버풀 쪽에 지금 부등호 예, 처지는데 일단 양 팀 이번 결승의 키 플레이어를 류청 기자가 먼저 좀 꼽아 주시겠어요? 저는 예. 갑자기 뒤로 예. 미리 뭘 그런 걸 자료를 갖고 해요. 잠깐만요. 잠깐 다 형 같은 줄 아세요? 아 이거 보세요. 이 자료가 없잖아요. 저도 몇 개가 이렇게 여기 있거든요. 안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한 명밖에 없어요. 유일해요, 유일해. 네. 이 모든 것이 머리 안에 들어가 있는 유일한 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파비뉴 선수가 오히려 리버풀의 키플레이어가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해요. 리버풀의 수비형 미드필더 네. 파비뉴. 바르셀로나 할 때도 보면 앞에 세 선수는 원래 잘하고 뒤로 공이 넘어왔을 때 킥도 좋고 워낙 그 지배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뒤로 갔을 때 이 선수한테 다시 걸려서 넘어왔을 때가 가장 좀 위험하다고 보고 그 토트넘의 기록을 봤을 때 리버풀을 최근 6경기 중에 딱 한 번 이겼는데 이겼을 때가 전반 3분인가 5분 만에 케인 선수가 넣고 12분에 손흥민이 넣었을 때예요. 그 경우를 제외하면 전부 리버풀한테 첫 골을 전반에 내주고 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 시즌 2번도 그렇고 결국엔 이 파비뉴를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역습으로 나갈 때 이 선수를 넘어갈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반다이크 전에 파비뉴를 먼저 넘어야 파비뉴를 먼저 넘어야 예. 되고 오히려 파비뉴를 두고 반다이크가 나와서 공격할 때도 많기 때문에 이 선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토트넘은 그 객관적으로는 요리스고 그 마음으로는 이제 손흥민인데 그 제가 2차전 경기를 많이 다시 돌려봤어요. 아약스한테 흐름이 다시 넘어갈 때 요리스가 한 3-4번의 선방을 해줘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넘도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뒤에서 구멍이 한번 나면 이건 이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요리스가 얼마나 막아주느냐 그리고 혹시 이제 실수 같은 게 나온다면 정말 이제 대참사가 나지 않을까. 그리고 프랑스 풋볼에서 제가 이건 너무 길어서 제가 번역을 못했는데 그 당시에 4강 2차전 끝나고 손흥민이 정말 경기를 잘한 거다. 손흥민이 전술적인 핵이었는데 빛나지 않았을 뿐인데 모우라가 3골을 넣었기 때문에 빛나지 않고 손흥민이 정말 축구를 많이 하는 선수다라는 기사가 나왔을 정도로 사실 손흥민이 축구를 정말 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수비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도 그런 부분에서 리버풀의 공격을 버텨내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빨리 치고 올라가서 골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선수를 저는 키플레이어로 뽑고 싶습니다. 한준희 의원의 키 플레이어는 누굽니까? 저는 리버풀은 키 플레이어라기보다는 약간 물음표 플레이어. 피르미누 선수. 지금 그 토트넘의 더블 해리 윙크스, 해리 케인과 유사한 문제가 있는 리버풀 선수는 피르미누 선수입니다. 피르미누 선수가
컨디션이 지금 완벽하지 않아요. 좀 클롭 감독이 판단하기에 약간 시원치 않다면은 오리기 선수가 뭐 나오는 일이 저는 가능성이 제로라고는 안 생각을 안 해요. 사실 그래서- 4강 2차전의 기억도 예,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오리기 선수가 나올 가능성도 약간은 있는데 그럼에도 저는 리버풀도 피르미누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리버풀이요 살라와 마네가 굉장히 위력적인 것 같아도 피르미누가 사실은 이 둘의 위력을 더 배가시켜주고 살려주는 그런 스타일의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가짜 9번에 가까운 스타일의 연계 플레이들을 펼치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리버풀에서 지금 컨디션이 100%가 될 거냐라는 것에 물음표가 있다는 거. 저는 토트넘은 시소코 선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소코 선수가 얼마나 리버풀의 미드필더들과 올라운드 싸움을 해주면서 중원에서 버텨주고 또 공격에도 가세를 해주고 이런 플레이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따라서 중원 싸움의 대결이 이제 결판이 날 것이다. 우리 그 사극 간만에 소환하면 장판교의 장비. 네, 네. 장비가 장팔3호 들고 서 있는 것만으로 호통 치는 것만으로 일단 조조군을 약간 저지를 했잖아요. 네, 시소코 선수가 뭔가 정말 좌충우돌하면서 올라운드 모습을 얼마나 보여줄 것이냐에 토트넘의 또 성패가 달려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여기서 또 이용표 의원에게 넘기겠습니다. 저는 그 양쪽 윙백, 풀백. 예, 특히 이제 이 아놀드와 로버트슨의 이렇게 정확한 크로스가 있습니까? 이 아놀드와 이 로버트슨의 이 왼발과 이 오른발의 크로스는 보통 이제 깊숙이 들어간 상태에서 꺾어내주는 골도 많지만 되게 얼리 크로스가 너무 기가 막히게 공간이 있는 그 뒷공간으로 꽂아 들어가면서 그냥 아주 쉽게 볼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토트넘이 수비 조직을 분명히 잘 맞출 거고 공간을 주지 않을 거고 그래서 살라와 마네에게 큰 공간이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골을 넣을까라고 했을 때 양쪽 윙백의 그 아주 그 날카롭고 수준 높은 그 얼리 크로스 정확한 그것이 올 시즌 내내 리버풀이 결정적인 순간에 경기를 가져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아마 결승전에서도 그러한 역할을 할 것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세트피스. 뭐 반데이크나 마티프가 가담하는 이 세트피스 코너킥에서 토트넘이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약간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키플레이어뿐만 아니라 예. 키플레이까지 꼽았어요. 저는 그런데 예상을 했어요. 네. 이영표 의원 키플레이어는 윙백이 나올 것이다. 왜? 윙백 눈에는 윙백만 보이거든요. 게다가 올 시즌 두 팀에게서 가장 차이가 나는 네. 포지션이 사실은 윙백이에요. 그러니까 토트넘의 데니 로즈, 키어런 트리피어, 로즈와 트리피어는 올 시즌 부진한 시즌을 보냈고 리버풀의 윙백들은 지금 이영표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의 시즌을 보냈거든요. 토트넘의 윙백들이 과연 반등할 수 있느냐 이 한 경기를 통해서 그리고 리버풀의 윙백들이 평소처럼 아주 잘할 수 있느냐 그게 굉장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예. 제 생각에 그 토트넘의 윙백들이 반전할 수 있을 것 반전은 불가능하고요. 그럼 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토트넘이? 반전은 불가능하고 아니, 공격을 예전에 할 생각을 데니 하지 로즈. 않는 것이 공격을 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주지 않을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양쪽 윙백이 한 시즌에 리그에서만 12개, 11개씩 어시스트를 공격 포인트를 어시스트로 기록한다는 얘기는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거기다 또 득점왕 2명이 앞에 있어요. 리그 득점왕. 그러니까 이런 공격력을 양쪽에서 갖고 있는 팀을 상대로 토트넘이 버텨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숙제인 거죠, 사실은. 예. 토트넘의 키플레이어는 누굽니까? 토트넘의 키 플레이어라기보다는 키는 뭐냐면 수비 조직력입니다. 리버풀에게 실점하지 않는 수비 조직. 그거와 함께 이 모든 선수들이 정말 우승해야 되겠다는 생각, 이 헌신된 플레이, 상대가 볼을 잡았을 때 정말 빨리 내려오려는 그래서 상대에게 공간을 주지 않으려는 뭐 양쪽 사이드부터 해갖고 미드필더 진영에서 절대 공간을 주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그 강력한 멘탈, 이런 조직 이런 것들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돼요. 멘탈하면 또 리버풀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리버풀의 가장 강력한 무기 이용표 의원도 정말 잘하는 그 사람 위르겐 클롭 아닌가요? 이 어떤 감독이에요? 경험도 해봤잖아요, 도르트문트. 클럽 감독은 선수들에게 어떤 걸 요구하냐면 훈련 때부터 우리가 공을 잡으면 100%다 공격을 해라. 그리고 우리가 볼을 뺏기면 100%다 수비해라. 그러니까 100% 공격하고 100% 수비하는 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먹혀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이 수비 때도 위력적이고 공격 때도 위력적이거든요. 근데 리버풀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이제 역습을 당하다가도 마네하고 살라에게
볼이 가서 2대2 혹은 3대2가 되더라도 골을 넣는 경우가 올 시즌에도 11골이 그렇게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클럽 감독의 이 정말 균형 잡힌 전술도 토트넘이 사실은 넘어야 될 하나의 벽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용표 의원이 얘기를 들으니까 토트넘이 참 쉽지 않은 한 경기를 앞두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6월 2일 마드리드에서 웃는 팀은 어디가 될까요? 미천 기자부터. 전 어차피 틀릴 거니까. 네. 그래서 전 틀릴 거니까. 저는 리버풀이 한 3대2 정도로 이기지 않을까. 그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제 틀릴 거니까. 네, 틀릴 거니까. 제가 기록을 여태까지 계속 틀려왔어요. 뽑아오고 저도 이 경기 보면서 좀 느낀 게 균형이 되게 엄청난 게 원래 숫자가 워낙 많은 경기를 치다 보니까 아무리 통계를 내도 이렇게 정확하게 반반으로 나오는 팀이 없는데 리버풀은 왼쪽에서 슈팅이 14%고 오른쪽에서 슈팅이 14%고 가운데서 71%를 때려넣거든요. 측면이 좋지만 가운데서 다 때려넣고 그러니까 균형이 어디나 다 맞아 있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나온 팀 중에서 박스 안에서 슈팅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팀이고 가장 많은 골을 그 안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공간을 줘도 문제고 공간을 안 줘도 문제고 뭔가 하여튼 총체적인 난국을 만드는 팀이기 때문에 그래도 리버풀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동기부여 면에서도 물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모두에게 좋은 팀이지만 리버풀은 지난 시즌에 좀 처참하게 졌잖아요. 그리고 감독도 또 준우승 담당 아니냐 뭐 이럴 정도로 했는데 한 번쯤은 이제 나올 때가 된 것 같고 토트넘은 이제 조금은 비싼 수업료를 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인정합니다. 리버풀이 토트넘보다 강하다는 거를 인정을 해요. 예, 하지만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제가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제가 토트넘에서 뛰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리버풀이 당연히 강하다라는 걸 인정하지만 저는 솔직히 토트넘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뛰었던 팀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뭐 숨길 수도 없고 숨기고 싶지도 않는데 그래서 토트넘이 3대1로 이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틀릴 거기 때문에 저도 토트넘 3대1 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구강컵에서 바르셀로나하고 발렌시아가 붙어서 붙었죠. 발렌시아가 이겼죠. 자, 네. 발렌시아가 리그 4위를 했어요. 바르셀로나가 우승을 하고 승점 차가 26점이 났습니다. 지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리버풀과 토트넘의 승점 차가 정확하게 26점이에요. 누가 이겼나요? 발렌시아가 모든 예상을 깨고 바르셀로나를 이겼어요. 이것도 기사에 자, 넣으면 됐겠네요. 26의 법칙. 자, 네. 이것이 바로 축구에서 특히 이제 결승전이라는 이 특수한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축구의 매력 중에 하나예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6 평행 이론 이영표. 26점 차를 뒤집어서 예, 똑같이. 참고로 KBS에서 중계 방송을 하진 않지만 경기를 이제 챙겨보실 분들은 혹여 이제 리버풀 팬 여러분들은 이용표 해설위원의 해설을 보지 마시라고. 야, 그게 이거야 돼. 자, 잘 보십시오. 야. 스포티브이에 채널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티브이가 있고 리버풀 팬은 어차피 장지현이한테 갈 거예요. 예. 모든 리버풀 팬들은 플러스를 보세요. 스포티브이 예. 플러스를 꼭 시청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게 채널을 돌리시다가 스포티브이가 나왔다 그러면 재빠르게 음소거라도 해가지고 저를 스킵하셔야 모두에게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좋고 저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여기서 약속합시다. 오늘 이 채널을 보신 분들은 나중에 무슨 뭐 편파 중계 이런 거 말하기 없다. 예, 만약에 편파 중계를 언급했으면 본인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예고를 이미 했기 때문에. 플러스를 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봐고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부터 내 잘못 아니고 시청자 여러분 잘못 자, 이렇게 하는 걸로 자,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기사 하나 써요. 네. 어이, 네. 괜찮나요? 진짜 단독 드릴게요. 나도 불안하니까 부탁을 드렸다고. 제가- 당부의 말씀. 우리 큰형님의 전망을 듣겠습니다. 사실 이미 그런 예측을 면에서- 했어요. 그렇죠. 한준이 형. 리버풀이 조금 유리할 것 같다고 했으니까 그 머리로는 리버풀, 가슴으로는 저는 토트넘. 예. 지금 사나이가 뭐 한 입으로 두 말 하겠습니까? 하셔야죠. 저는 그때도 리버풀이니까 지금도 리버풀이죠. 그래서 몇 대 몇으로 이기는 거예요, 리버풀은? 아, 저요? 뭐 스코어까지 얘기해야 돼요? 그럼 나도 2골 차승 이렇게 해야지. 2골 차승. 저 3대1 리버풀 승. 10카
오늘 2018-2019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결승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를 앞두고 해설을 빙자한 직관을 가는 우리 이영표 초록이와 함께 너무 정확해. 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한 줄 요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준이요. 챔피언스리그 많이들 즐겨주시고 손흥민 선수의 대활약 기대하고요. 하지만 저의 한 줄 요약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반성하겠습니다. 특별 게스트로 레드제민이 올 거라 예상했던 저의 단견, 짧은 식견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많이 반성합니다. 옐카에 대한 믿음이 네. 부족해요. 저는 옐카가 이렇게 대단한 프로일 줄 몰랐습니다. 레드제민 오지 않았습니다. 예. 이영표 의원이 왔습니다. 네. 이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 자, 이영표 의원은 마지막으로 돌리고요. 류청 기자의 한 줄 요약. 축구가 좀 축구가 아닌 것 같아요. 올 시즌에 뭐 역전만 6번 나고 챔피언스리그 1, 2차전을 해서 저걸 다 세워봐. 네, 저걸 다 그 줬어. 축구가 이제 영화를 좀 넘보고 있는 것 같다. 게임 왕자의 게임보다 더 재밌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의 예상과 다른 정말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극적인 네, 또 시나리오가 극적인 거. 준비되고 있을 거다. 네. 하지만 안 그래도 즐겨주세요. 네, 저도 이 축구를 이제 이런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같은 경우에 정말 즐기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보고 반응하고 즐기십시오. 네.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댓글로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챔피언스리그 결승 공인구는 이게 딱 하나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결승이 끝나면 4강 피모치기 댓글 써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드릴 테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선물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20세 이하 월드컵 공인구이기도 하고 K리그 공인구이기도 합니다. 이 공에 손흥민 선수의 사인을 담아서 제가 직접 어떻게 받았어요? 언제 아니, 받을 거예요? 제가 직접 손흥민 선수가 국내에 들어오면 한참 예. 있다가 사인을 받아서 그 전에 옐카 폐지되면 어떡해요? 손흥민 선수의 사인이 담긴 이 K리그 공인구 두 분께 특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네요. 결승 피부치기 정답자 가운데 두 분. 예. 점수까지 맞히셔야 돼요. 점수까지. 네. 점수까지 정확하게 맞히신 분들 가운데 두 분을 뽑아서 손흥민 선수의 사인이 담긴 이 공에 선물을 드립니다. 그럼 무조건 그 토트넘이 승리를 해야 되겠다. 지고 와서 생각을 해봐요. 챔피언스리그 지고 와서 여기다 사인하게. 그럴 때는 일단 조금 시간을 두고 그러면 올 연말쯤 가겠네요. 드리긴 드리겠다.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이영표 의원 직관 잘 다녀오시고 다녀와서 또 후일담 들을 시간을 가졌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직관 축하합니다. 우승하면 오도록 하겠습니다. 준우승하면 안 오겠어요. 부러워요. 진짜 부러워. 직관 겸 토트넘 응원단장 같아.